안녕하세요. 대치성모 여성의원 원장 김나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연어가 사람의 인체 DNA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관련 연구가 많았어요. 그중 연어에서 추출한 피부 조직 재생 물질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즉 PN이라는 성분은 인체에 주입해도 적합성이 좋고 부작용이 적어서 의학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피부 재생 능력을 활성화시켜 손상된 피부 조직을 재생시키는 시술인 리쥬란 힐러로 발전한 것입니다. 네, 제가 오랫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 시술을 진행했는데요. 시술을 진행하면서 느낀 리쥬란의 장점을 말씀드려 보자면, 피부 내 유수분 밸런스가 조절되고 피부 재생을 극대화해 피부 탄력 증가와 잔주름 개선 등 전체적인 피부 상태를 개선시키는 데 좋은 효과를 보이는 시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리쥬란 힐러를 딱 한 번 받고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렇게 피부에 직접 주사하는 시술은 다른 시술들보다는 확실히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피부에 개선되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꾸준한 관리로 민낯 피부에 자신감을 좀 찾고 싶은 분들께는 리쥬란과 함께 같이 하면 좋은 시술을 부위에 따라서 권유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부에 생기나 물광 피부 등 깨끗하고 촉촉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리쥬란 힐러 시술과 글루타치온 주사를 함께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좋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죠. 리쥬란 힐러는 1회 시술보다 한 달에 한 번씩 총 3회 정도 시술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시술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리쥬란 힐러를 직접 피부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시술이 진행됩니다. 빠른 시술을 위해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손으로 직접 주입하는 것과 비교하여 약물 로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직접 피부에 리쥬란 힐러를 주사기로 사용하여 주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약물 로스를 줄이면서 더 정확하게 환자의 피부에 리쥬란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시술 직후에는 주사한 부위가 봉긋 솟아오르는 엠보싱이 남을 수 있어요. 이런 엠보싱은 주입한 PN 성분이 피부로 스며드는 데까지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뒤에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네, 얼굴에 직접 주사한다는 것이 당연히 통증이 조금 동반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시술 방법과 노하우의 차이를 무시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리쥬란 힐러도 기계로 놓는 곳이 있고 직접 주사하는 곳이 있는데요. 기계로 진행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편하기도 하고 신경이 덜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는 직접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사람마다 고민 부위가 다르고 피부층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파악하고 알맞은 양을 얼마나 신경 써서 시술하느냐가 큰 차이를 부르거든요. 제가 직접 진행하면서 통증 관리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시술 받으신 분들은 통증이 좀 덜하다고 하세요. 비만은 체질량 지수, 즉 BMI가 25 이상을 뜻합니다. BMI란 자기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체내의 지방량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BMI가 높을수록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했지만 이를 소비하지 않아 체내의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BMI 수치에 따라 1, 2, 3 단계의 비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비만 환자들에게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식사와 운동, 약물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만의 원인으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연령,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대인의 가장 주요한 비만의 원인은 과도한 음식 섭취로 칼로리 과잉과 상대적인 활동량 감소로 인한 에너지 소모량 감소입니다. 이러한 경우 1차성 비만이라고 진단하며, 비만 환자 전체의 90% 이상이 에너지 섭취량이 소모량보다 많은 상태에서 체지방이 과다하게 증가한 1차성 비만에 해당합니다. 또 2차성 비만은 유전, 내분비 질환, 약제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만은 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정신적인 질병이나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살을 빼려는 분들도 많겠지만 비만을 관리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에 있습니다. 비만은 정상인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1.5배에서 2배, 고혈압은 2.5배에서 4배, 당뇨병은 5배에서 13배까지 높습니다. 그 외에도 비만은 뇌졸중과 관절염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아주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상담받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미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중을 적정 수준까지 감소시키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은 건강을 위해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만 치료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식단 관리와 적당하고 알맞은 운동, 그리고 호르몬 조절과 비만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물 치료, 마지막으로 수술 치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치료는 아주 고도 비만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환자가 아니라면 거의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식단 관리인데요.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비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자의에 의해서 하시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리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의 변화를 확실하게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여기서 가장 전문가의 관리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약물 치료 부분인데요.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약물 복용은 단기적으로 체중을 감소시키는 거에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유지하고 몸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체적 특성에 맞게 알맞은 약물을 적정량으로 처방받아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며 해야지 건강하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비만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종류에는 크게 식욕 억제제와 포만감 증진제, 지방 흡수 억제제 등이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는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기존 몸무게의 최대 약 15%까지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비만 치료 약물 중 가장 뛰어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줍니다. 포만감 증진제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길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대표적으로 알긴산 복합제는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로 만들어졌는데 물을 함께 섭취하면 포만감을 증진시켜줍니다. 지방흡수 억제제는 섭취한 음식 중 지방만 몸 밖으로 배출시켜 체내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비만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약제가 있지만 저는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물의 도움을 조금 받더라도 이후에 약물의 도움 없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는 개인별로 상이하며 약물 치료는 운동 및 식사요법과 병행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로 효과를 많이 보는 환자군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치료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식욕이 높아 야식을 먹거나 폭식이 심한 분들 또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각 상황에 맞는 약물을 처방받게 되면 좀 더 수월하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할 때 함께 먹을 수 있는 약, 야식 및 폭식 욕구를 억눌러 줄 수 있는 약, 보다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약제들이 있으니 상담을 통해 본인의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 등을 자세하게 파악한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을 처방받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사실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오래전부터 여성의 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왔고 관련 연구들도 다양하게 진행해왔어요. 다이어트를 심리적인 이유로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비만은 중한 질병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다이어트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체계적으로 비만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특히 여성분들의 호르몬적 특성을 고려해서 단순하게 체중을 줄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닌 비만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체지방과 빼기 힘든 내장 지방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꽤 높으신 것 같습니다. 질염이란 균의 침범으로 감염되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경우에는 질의 윤활액이 분비되어 질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질 분비물은 보통 냄새가 없고 맑은 형태를 띠지만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분비물의 냄새가 심하거나 외음부의 가려움증 혹은 질 분비물의 색깔이 평소랑 다르게 변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현재 냉이나 대하증 때문에 산부인과를 찾고 있으며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여성분들의 절반 정도가 질염으로 진단되곤 합니다. 여성 질염은 대다수의 여성이 살아가면서 겪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여성의 감기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흔하기도 하고요. 특히 가임기의 젊은 여성들에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질 내부에는 여러 종류의 젖산균으로 인한 약산성을 띠고 있는데 면역력이 감소하거나 외부로부터 다른 균이 들어와 내부의 균 균형이 깨지게 되면 질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질염은 종류도 많고 증상도 다양하며 사람마다 편차가 매우 심한 질환입니다. 그냥 불편한 정도로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걷지 못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겠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다양한 이유로 검사조차 받지 않고 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오랫동안 고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질염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칸디다성 질염입니다. 칸디다성 질염은 여성의 75%가 평생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경험하는 질염입니다. 다행히 칸디다성 질염은 그 치료가 까다롭지 않은 편이며 자궁 경부, 질 부분에만 작용하는 질정으로 대부분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주로 항진균제 성분의 질정이나 살균 성분이 들어있는 질정을 사용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크림 형태의 바른 약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세균성 질염입니다. 세균성 질염의 가장 큰 특징은 질 분비물에서 생선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고 색깔은 노란색, 회색을 띠는 것입니다. 세균성 질염은 항생제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입니다. 트리코모나스라는 원충균, 기생충균의 원인균으로 세균성 질염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대개 외음부 소양증이 동반되며 다량의 화농성 질 분비물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성관계에 의해 전파되고 전염력이 높으므로 배우자와 함께 치료를 하면 재발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다른 질염과 다르게 질정이나 크림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른 적절한 항생제를 통해 치료를 하셔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위축성 질염입니다. 위의 대표적인 4가지 질염은 각각 증상 및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를 통한 전문적인 검사와 진단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염은 여성의 감기인 만큼 아주 흔하지만 단순하게 쉬쉬하고 넘어갈 질환은 아닙니다. 질염은 질환 초기에 치료해야 빠르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질염 증상이 오래될수록 치료 기간은 길어지고 또 치료도 어려워집니다.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 수칙 또한 중요합니다. 스타킹이나 스키니진 같은 꽉 끼는 옷을 피하고 면으로 된 속옷을 되도록 입어주시는 게 좋고요. 외음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 증세가 생겼을 시 바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성의 건강을 관리하고 연구해 오면서 산부인과의 중요성을 매번 깨닫고 있습니다.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산부인과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기검진을 받는 것을 습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검사를 받지 않아 문제의 발견이 늦어지고 치료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일에 절대 소홀히 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